코로나 확산세가 급감하면서 미 전역 곳곳에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자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방정부가 이에 우려를 표하면서 일관되지 않은 방향의 시민들의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휴대폰을 빌린 뒤 이를 통해 돈을 가로채는 신종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범인들은 휴대폰에 깔린 송금 앱을 통해 돈을 빼내가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뉴욕에서 30대 한인 여성이 노숙자에 의해 피살되는 등 노숙자들의 폭력 범죄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엄격한 처벌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주택 모기지 금리가 치솟고 있습니다. 오늘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는 지난 201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엄선된 108가지 순수한 약초, 과일, 채소, 버섯과 곡물의 생명력을 고스란히 담아 한 알 한 알 정성으로 빚었습니다. 최상의 재료와 3번의 발효 공정을 거친 일본 효소과학의 결정체 우메켄 효소환. 자연이 만들고 우메켄이 전합니다. 우메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7일 첫 소식입니다. 미 전역의 코로나 확산세가 완만해지면서 곳곳에서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하는 등 방역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엔데믹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기대감도 커지면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움직임이 시작된 가운데 연방정부는 너무 위험하다고 나서 또 혼선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에 이어 오는 28일 교내 마스크 해제도 예고한 캘리포니아주. 이제는 코로나 종식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We've been working on it for more than a month. Our endemic plan. 지난 한 주 동안 미국의 코로나 확산세는 전주에 비해 40% 이상 급락했습니다. 중증 환자의 입원율 역시 25%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눈에 띄는 감소세에 시애틀, 필라델피아 등 주요 대도시들도 속속들이 방역 규제를 완화하면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 중입니다. We are not entirely out of the woods yet, but there is a clear path forward. 하지만 연방정부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학교의 방역 규제 완화를 우려하면서 너무 위험하다고 반박합니다. We're fighting against a burning desire among the country to get this over with. It is really not prudent to pull masks off children. You could create a risk that you would see an increase in infections. 최근 CNN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과반수가 훌쩍 넘는 미국민이 팬데믹을 거치면서 번아웃 증상이 심화됐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만큼 엔데믹에 대한 열망은 커지고 있지만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엇박자를 내다 보니 또다시 시민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최근 젊은 여성들에게 휴대폰을 빌린 뒤 몰래 현금을 빼내는 신종 사기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난 2일 저녁 플로리다주 볼드윈 파크 지역에서 반려견과 산책 중이던 샤넌 프레이저 씨는 도움을 요청하는 10대 남자아이에게 휴대폰을 빌려줬다가 송금 앱인 벤모를 통해 현금 $4,000를 사기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y phone is dead. I can't find my family and friends. I've lost him. He's on a scooter. And he's like, can I please use your phone to call them? Your first instinct is help a kid, like immediately. Without thinking, and of course hindsight's 2020, but I just handed him my phone. 이틀 뒤 은행으로부터 현금 이체 문자를 받은 프레이저 씨는 뒤늦게 사기당한 사실을 파악한 뒤 벤모와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 금액을 돌려받았습니다. 유사한 범죄는 지난 9일 애틀란타 지역에서도 발생했습니다. 타겟 매장 앞에서 한 여성이 급하게 부탁하는 남성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줬다 1분 만에 $2,500 상당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비자보호단체 BBB는 이 같은 사례가 급증하는데도 보고되지 않은 채 방치되면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현금 송금앱 보안을 철저히 유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인 30년 몰기지 금리가 4%에 육박하는 등 지난 2019년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투자 전문 매체인 마켓워치에 따르면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주택금융회사인 프레디맥은 30년 고정 몰기지 금리의 평균이 3.92%로 급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주 30년 몰기지 금리는 3.69% 수준이었고 1년 전에는 2.81%였으며 15년 고정 몰기지 금리의 평균도 3.15%로 일주일 전 2.93%, 1년 전 2.21%에서 급등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높은 인플레이션과 예상보다 강한 소비자 지출로 몰기지 이자율이 다시 급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금리의 급등과 주택가격 상승 등이 주택시장의 잠재적인 매수자들에게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당분간 미국에서 내 집 마련의 어려운 추세는 잦아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 전역 노숙자들의 폭력 범죄가 위험 수위를 넘어섰습니다. 뉴욕에서 한인 여성이 노숙자에 의해 피살된 이후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LA에서도 성범죄와 묻지마 폭행까지 노숙자들의 범죄가 난무하고 있는데요. 엄격한 노숙자 처벌법 강화 등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집까지 뒤쫓아온 노숙자의 흉기에 찔려 숨진 이유나 씨. 뉴욕에서 발생한 피살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LA에서 노숙자 범죄가 잇따랐습니다. 대낮 주택가에 한 남성이 여성을 주차장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어제 정오쯤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공원에서도 70대 여성이 노숙자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He was continuing to try to hit me, and one 68-year-old homeless guy with a walker pulled him off of me, he and another guy. And without them, this would have been way worse. He had a glove on, and that's when he tried to put his arm over the glove over her mouth to silence her. But she screamed, and that's when my neighbor heard and the downstairs neighbor heard, and then her screaming scared him away. 도를 넘어선 노숙자 범죄에 주민들의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범죄를 습관적으로 저지르는 노숙자가 거리를 활보하는 상황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목됐습니다. 정신적 문제나 범죄 이력이 있는 노숙자에 대해선 경찰이 선제적으로 병원이나 시설로 옮겨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I don't want any more victims. I just want this person to get arrested, and if he needs mental health, to get the help that he needs. 이와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범죄자 처벌 강화와 관대한 석방 정책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특히 노숙자 범죄의 피해자가 대부분 아시안이라는 점에서 아시안 커뮤니티를 보호하기 위한 경찰과 정부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LA 한인타운에서는 노숙자의 손에 목숨을 잃은 이유나 씨 사건으로 촉발된 아시안 증오 범죄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시아 반군 간의 전투가 벌어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서로 상대방이 먼저 공격했다며 주장하는 가운데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가 전쟁 구실을 만들고 있다며 침공 위협이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원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루간스크주, 유치원 교사들이 아이들 손을 잡고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포탄이 떨어졌다는 소식에 급히 대피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반군의 포격으로 유치원 건물 등이 파손됐지만 인명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반군 측은 정반대 주장을 내놨습니다. 우크라이나가 9개 마을을 먼저 공격해 반격했다는 겁니다. 반군 측은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하겠다며 8년 전부터 동부 지역에서 무장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방에선 러시아가 반군을 지원해 우크라이나로부터 공격받은 것처럼 꾸며 침략 명분을 쌓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So we are concerned that Russia is trying to stage a pretext for an armed attack against Ukraine.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가 15만 명 외에 추가로 7천 명을 국경 인근에 배치했고 병력 일부를 국경에 더 가까이 이동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위협은 매우 높다며 며칠 안에 공격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는 서방 국가들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을 중단하고 이미 전달된 무기는 철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등의 나토 가입을 배제하라는 기존 요구를 반복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독일 방문 일정까지 잠시 미루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참석해 위기를 해소할 유일한 방법은 외교라며 러시아의 외교장관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원입니다. 금 가격이 트로이 온스당 1,9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오늘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금 선물은 트로이 온스당 1,900.7달러로 거래를 마쳐 지난해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최근 금 가격의 급등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금으로 대표되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침공이 현실화될 경우 국제 유가가 상승해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 역시 금값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법무부가 불법 가상화폐 사기 수사를 전담할 부서를 신설하고 초대 국장에 한인 검사를 임명했습니다. 법무부는 북한과 이란, 중국, 러시아 등에서 사이버 해커 범죄가 급증하자 이에 대응할 인력과 역량을 확충하는 차원으로 가상화폐 단속국을 신설하고 초대 국장으로 최은영 검사를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버드 로스쿨 출신의 최은영 검사는 지난 2007년 검사로 임관해 가상화폐 관련 부서 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베테랑으로 최근에는 리사 모나코 법무차관의 선임 보좌관 역할을 맡았습니다. 가상화폐 단속국은 사이버 공격과 랜섬웨어를 비롯해 온라인 절도, 사이버 범죄, 돈 세탁 등을 전방위적으로 예방하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미국 내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주 4일 근무 등 직원들을 위한 특별 혜택을 내놓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N에 따르면 최근 미국 내 인력난이 심화되면서 기업들이 주 4일 근무제나 또는 수당을 올리거나 근무 유연성 그리고 수만 달러의 근속 보너스를 내놓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소프트웨어 업체 완디스코는 최근 직원을 채용하고 이탈 인력을 막기 위해 주 4일 근무제로 전환했으며 부동산 회사 마인드는 직원이 근속 5년 차가 되면 6만 달러를 부동산 투자 자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의료기관 에이트리엄 헬스는 간호사직 등의 일부 신입사원에게 입사 보너스로 3,000달러에서 최대 10,000달러까지 지급하고 있다면서 의료 분야 노동시장이 경쟁이 치열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부 기업들은 인력 확보를 위해 면접 당일 바로 고용 계약을 맺는 신속 고용 방식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테슬라 전기차가 이유 없이 급제동한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잇따라 나오면서 연방도로교통안전국이 공식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연방도로교통안전국은 2021년에서 2022년형 테슬라 41만 6천 대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전국은 지난 9개월 동안 테슬라 세단 모델 3와 SUV 모델 Y에서 예상치 못한 급제동이 발생했다는 민원이 354건 접수됐다고 전했습니다. 불만이 제기된 차량에는 오토파일럿 등 자율주행 보조 기능이 장착돼 있습니다. 차주들은 사전 경고 없이 급격한 감속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을 겪었고 고속도로에서 추돌 사고가 날 것을 우려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미국 안전규제 당국이 테슬라 차 조사에 착수한 것은 이번이 4번째입니다. 50세 미만 여성 4명 중 1명은 가정폭력을 한 번 이상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의학 전문지인 랜시스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 WHO가 200만 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5세에서 49세 사이의 여성 중 27%는 가장 친밀한 남성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여성 7명 중 1명은 지난해 가정폭력을 당했고 이는 전 세계 여성 4억 9,200만 명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연구진들은 가정폭력에 대한 신고율이 낮은 만큼 실제 폭력 사례는 추정치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해 격리, 우울증, 알코올 중독 등이 만연하면서 가정폭력으로 이어졌다며 가정폭력을 줄이기 위한 정부 그리고 지역사회 투자,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가글만 해도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알 수 있는 손쉽고 정확한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제조 단가도 기존 제품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김윤미 기자입니다. 새 검사 체계에 따라 우선 시행하는 신속 항원 검사. 15분 안팎이면 감염 여부를 알 수 있지만 코 속으로 깊숙이 면봉을 찔러야 해 검사 때마다 고통과 불쾌감이 뒤따릅니다. 작은 숟가락 용량의 가글액을 2분가량 입에 넣고 헹궈냅니다. 깔때기처럼 생긴 용기에 뱉은 뒤 일부를 덜어내 섞어 진단기에 떨어뜨리자 코로나19 감염 여부가 선으로 나타납니다. 신속 항원 검사의 장점은 살리면서도 코 속을 찌르는 면봉 없이도 검사가 가능한 가글액 진단 키트입니다. 작두콩의 특정 단백질이 입안에 붙어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떼어내는 성질을 활용해 개발됐습니다. 입 안에 단단히 붙어있는 바이러스를 잘 떼어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최대한 많은 양의 바이러스를 입으로부터 얻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독성 평가 등을 이미 거쳐 혹여 삼키더라도 안전한 성분인데다 지난해 2달 동안 전북대 병원 등과 함께 확진자와 일반인 2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임상시험에서도 정확도가 97.8%로 나왔습니다. 가글을 하는 거여서 전혀 문제가 없고 만족했습니다. 환자분들이. 그래서 정확도, 즉 민감도는 아주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구팀은 제조 단가도 기존 제품과 비슷하고 이미 연구소 기업 등과 시제품도 선보였다며 식약처의 허가만 받으면 곧바로 대량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엄선된 108가지 순수한 약초, 과일, 채소, 버섯과 곡물의 생명력을 고스란히 담아 한 알 한 알 정성으로 빚었습니다. 최상의 재료와 3번의 발효 공정을 거친 일본 효소과학의 결정체 우메켄 효소와 자연이 만들고 우메켄이 전합니다. 우메켄. 그곳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때론 극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고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선을 끊임없이 바꾸며 내면 깊숙이 잠자고 있던 진정한 우리를 깨어나게 합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경이로움으로 가득한 곳. 야마바 리조트 앤 카시노 SM 매뉴얼. MBC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 3사가 대선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오차범위내 접전이었습니다. 야권 단일 후보 적합도에서는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가 초박빙이었습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내일이 대통령 선거면 어떤 후보에게 투표할지 물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35.2, 국민의힘 윤석열 39.2%로 격차는 4%포인트,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3.7,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8.1%를 기록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선택한 응답자의 51.3%는 경제성장 발전의 적임자라는 이유를 꼽았고 윤석열 후보를 선택한 응답자의 35.5%는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 것 같아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누가 대통령에 당선될 것 같냐는 질문엔 이재명 40, 윤석열 46.3%였습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를 한다면 누구로 단일화돼야 하냐는 질문에는 윤석열 42.4, 안철수 45.3%로 오차범위 내 박빙이었습니다. 정권교체 찬성층에선 69.4%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 반면 정권 연장 찬성층에선 74.9%가 안철수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로 나서면 이재명 36.2,
윤석열 43.1%로 윤 후보가 6.9%포인트 앞섰고 안철수 후보가 나서면 이재명 33.1, 안철수 38.5%로 안 후보가 5.4%포인트 앞섰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26.5%가 사전투표를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재명 후보 지지자는 39.8%가 사전투표를 선호한 반면 윤석열 후보 지지자는 15%만 선호해 후보별로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MBC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 3사가 코리아 리서치 등 출구조사 수행조사기관 3곳에 의뢰해 지난 15일과 16일 전국 유권자 2,006명의 응답을 얻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2.2%포인트입니다. MBC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 3사는 오는 3월 9일 대선 당일 공동 출구조사를 실시해 코로나 확진자 투표까지 모두 마감되는 저녁 7시 반 정각에 결과를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촛불로 쫓겨난 정치 세력이 복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부동산 민심 달래기에도 주력했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광화문 청계광장 단상에 올라선 이재명 후보는 국정농단 사건과 촛불 집회를 상기시키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정치 보복을 대놓고 말하고 최순실도 하지 않았던 주술에 의존하고 있다며 국민의힘과 윤 후보를 정조준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든 그 가냘픈 촛불들로 쫓겨난 정치 세력들이 있습니다. 단 5년 만에 그들이 다시 복귀하고 있습니다. 무능하고 그래서 비선에 의존하는 국정 운영은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충분하다며 자신은 실력과 실적을 바탕으로 진영에 갇히지 않는 민생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수는 일은 잘하는데 부패해서 문제고 진보는 깨끗하긴 한데 능력이 없는 것 같아. 이거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 후보는 특히 역대 진보 정부와 다른 주택 정책을 펼치겠다며 부동산 민심 달래기에 주력했습니다. 생애 첫 주택 구입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LTV를 90%까지 풀고 재건축 규제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허가 안 나오니까 힘드시죠? 두꺼비도 새 집을 달라고 한다지 않습니까? 두꺼비가 새 집이 필요하다는데 사람은 오죽하겠어요? 또 집값 폭등으로 재산세와 종부세가 늘어나면 국민이 고통받는다며 과도한 인상분을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권이 밀집한 왕십리역에선 신용 대사면으로 코로나로 인한 빚을 국가가 인수하겠다며 자영업자 표심에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여당의 정치보복 비판에 대해 파시스트, 공산주의자 수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집값은 여권이 의도를 갖고 악의적으로 폭등시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경기도 안성에서 유세를 시작한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 때리기에 집중했습니다. 이 후보의 유능한 경제대통령이란 슬로건을 거론하며 경제가 아니라 불법에 유능한 것이냐고 비난했습니다. 이 후보가 재선시장을 지낸 성남을 찾아선 대장동과 백현동 문제 등 의혹을 전방위적으로 제기하며 거칠게 몰아붙였습니다. 인구 100만의 성남시를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5천만의 대한민국을 운영하면 나라 꼬라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윤석열 후보는 유세 현장마다 정권 심판론을 강조하며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 수위도 계속 높여갔습니다. 특히 자신의 적폐수사 발언에 대해 여권이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한 건 나치와 공산주의자의 수법이라고까지 주장하며 이념 공세를 폈습니다. 독일의 나치, 또 이태리의 파시즘, 그리고 소련 공산주의자들이 늘 하던 짓이 자기 과오를 남에게 뒤집어 씌우고 또 지지세가 강한 서울 서초와 송파구 유세에선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집중 부각하며 집값은 그냥 오른 것이 아니라 현 정부가 의도를 갖고 악의적으로 올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거는 일부러 악의적으로 집값을 폭등시킨 겁니다. 자기 집 있는 사람과 자기 집 없는 사람을 갈라서
누워서 선거 때마다 표를 받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구도이지. 윤 후보는 세금 때문에 서민들 허리가 휘어진다며 송파에 20억짜리 아파트 한 채 산다고 갑부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경선 이후 한 번도 만난 적 없던 유승민 전 의원과 회동하며 원팀 행보를 보였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울산을 찾아 노동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유세버스 사고로 선거운동을 중단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사고 유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울산을 찾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진보정당의 전통적 지지층인 노동계 표심을 파고들었습니다. 심 후보는 울산 현대중공업을 방문해 조선업종 노조와 정책협약을 맺었고 현대자동차 공장 앞에서 유세를 펼치며 노동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특히 이번 대선이 노동 없는 대선이 되고 있다며 거대 양당 후보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제1야당의 후보는 노동자의 반노동자 인식을 넘어서서 노동 혐오로 나가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 후보는 다 자기 표인 양 노동 정책도 제대로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울산을 주 4일제와 신노동법을 선도하는 선진 노동특구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전 최대 도시인 울산을 녹색 전환 도시로 만들겠다며 시유가 끝난 원전은 폐쇄하고 재생에너지 투자를 대폭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유세를 중단한 채 유세버스 사고로 숨진 손평호 지역선대위원장의 천안 빈소를 지켰고 저녁 된 경남 김해를 찾아 숨진 운전기사의 유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 드렸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당 측은 이번 일을 계기로 안 후보의 완주 의지가 더 강해졌다며 일각의 중도 포기설을 일축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호주 시드니에서는 몸 길이가 최소 3m로 추정되는 백상아리에 물려 바다에서 수영하던 남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호주 시드니에선 바다에서 수영하던 남성이 몸 길이가 최소 3m로 추정되는 백상아리에 물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역은 시드니에서 남쪽으로 20km 떨어진 리틀베이 비치로 현지 당국은 상어를 찾기 위해 주변 해변을 폐쇄하고 구조 헬기와 드론 등을 동원해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몸 길이가 최대 6.5m에 이르는 백상아리는 영화 조스에 등장하는 종으로 상어 중에서도 가장 난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년 전 자동차가 도로 아래로 구르는 사고로 중상을 입었던 타이거 우즈가 PGA 복귀 의지를 밝혔습니다. 타이거 우즈 선수는 PGA 투어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개막을 하루 앞두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는데요. 우즈는 두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으면서 다리 형태가 달라졌지만 매일 걷는 연습을 통해 복귀를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곳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때론 극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고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선을 끊임없이 바꾸며 내면 깊숙이 잠자고 있던 진정한 우리를 깨어나게 합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경이로움으로 가득한 곳. 야마바 리조트 앤 카시노 SM 매뉴얼. 투데이 이슈톡입니다. 미국에서 3년 전 실종된 아이가 양육권을 뺏긴 부모 집에서 발견됐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집에서 사라진 아이, 지하실에서 3년 만에 발견입니다. 더러운 담요와 인형이 놓여있는 이 좁은 공간이 실종된 6살 조앤 슐티스가 3년을 보낸 곳인데요. 뜻밖에도 이곳은 양육권을 뺏긴 부모의 집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14일 뉴욕 경찰은 뉴욕주 이타카의 한 주택의 지하실로 통하는 나무 계단 아래에서 이 소녀를 구조했다고 CNN이 보도했는데요. 2019년 생물학적 부모가 양육권을 박탈당한 후 딸을 납치해 비밀 공간에 숨겨둔 겁니다. 현재 경찰은 그간 수차례 양육권이 없는 부모의 집을 방문해 수색했지만 이들은 아이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주장했다는데요. 그러던 중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영장을 들고 찾아가 수색 1시간 후 지하실로 가는 계단 틈새에서 수상한 공간을 발견한 겁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양육권이 없는 부모를 체포했고 건강한 상태로 구조된 아이는 법적 보호자와 재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주의 랜드마크인 오페라하우스 인근 식당에 나타나는 불청객을 쫓기 위해서 특별한 순찰대가 고용됐다고 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도둑갈매기 워이 불청객 쫓는 견공 순찰대입니다. 테이블 위에 음식을 정신없이 먹는 갈매기들, 불청객을 쫓기 위해 순찰대가 등장하니 바로 귀여운 견공들인데요. 세계적인 명소 호주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의 두 식당이 손님들의 음식을 훔쳐가는 도둑갈매기를 쫓기 위해 국리 끝에 강아지들을 데려온 겁니다. 견공 순찰대는 비둘기는 두고 갈매기만 표적으로 삼아 쫓아내는 전문 훈련을 받았다는데요. 매일 수변 지역을 번갈아 가며 순찰하고 주말처럼 손님이 몰릴 때는 2교대로 일한다고 합니다. 갈매기로 골머리를 앓던 오페라하우스와 인근 식당은 로봇 맥까지 동원했다가 소용이 없자 2018년 처음 순찰견 체제를 시범 도입했고 이후 도둑갈매기가 80% 사라져서 식당을 이용한 주민들의 반응도 좋았다는데요. 강아지 순찰대의 활약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세계에서 가장 큰 청소년이 화제의 인물로 떠올랐습니다. 얼마나 키가 큰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얼마나 더 클래? 228cm 최장신 청소년입니다. 팔만 쓱 뻗어 골대로 날아오는 공을 막아버리는 이 사람. 성인이 아닙니다. 올해 15살밖에 안 된 캐나다 출신의 올리비에 리우 군인데요. 키가 228cm로 국내 최장신 하승진 선수보다도 7cm가 더 큽니다. 태어날 때부터 성장 속도가 남달라서 13살이 됐을 때 키가 213cm까지 자랐다고 하는데요. 큰 키는 유전으로 엄마 아빠 역시 장신이죠. 일찌감치 농구에 푹 빠져 뛰어난 선수로 주목받고 있는데 5살 때 참가한 농구 경기에선 키가 커서 상대팀이 나이를 의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래 사이에서 경쟁자를 찾기 힘들다는 리우 군, 앞으로의 미래가 더 기대되네요. 평소 사슴을 사랑하는 엄마를 위해서 가족들이 준비한 이벤트 현장이 누리꾼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꿈이야 생시야, 아기 사슴 밤비가 눈앞에. 힘없이 침대에 누워있는 할머니. 누군가에게 안겨 들어오는 사슴을 보고 눈이 커질 대로 커집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사슴을 조심스레 만져보는데요. 호주 멜버른에 사는 리사 씨가 엄마의 마지막 소원을 이뤄주기 위해 준비한 깜짝 이벤트입니다. 알고 보니 할머니는 매일 아기 사슴이 그려진 티셔츠를 즐겨 입고 온 집안에 밤비 조각상을 놓을 정도로 평소 사슴 사랑이 유별나다고요. 건강이 악화돼 움직이기 힘들어지자 딸이 진짜 사슴을 만나게 해준 겁니다. 마지막 소원을 이루고 행복해하는 할머니. 고통도 잊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아이 같아서 감동을 더하네요.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이상으로 2월 17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